자, 오늘로써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 투표가 다음 주 주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영훈 후보에게 제기된 이른바 저녁 선물 논란, 이준석 후보에게 제기된 세금 4천만 원 논란, 오늘 총선 빅매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저녁 선물 논란, 이거 뭘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준석 후보가 문제 제기했어요.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저녁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건물을 주냐라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자 공영훈 후보가 이준석 재산은 4년간 15억 증가했다. 납부한 세금은 4천만 원이다. 이거 세금 탈루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맞제기한 상황인데 문제는 공영훈 후보의 20대 초반 아들이 군을 제대하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성수동 30억대 건물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 증여 과정이 편법 아니냐, 꼼수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영훈 후보의 20대 초반 아들은 30억대 건물주가 됐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2021년 4월 22일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군에 제대하지도 않았는데 30억대 부동산을 증여했고요. 증여세까지 아버지가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날, 증여하고 다음 날 하루 뒤에 증여 관련 규제 조치가 시행된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저기서 실제 살아야 매매도 가능하고 증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부자는 실제 살지 않았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하루 차이인데 다음 날이 됐다면 공후보의 20대 초반 군에서 제대하지 않은 아들은 30억대 부동산을 물려받을 수 없었군요. 딱 하루 앞두고 증여가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다.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의 한 수인데 지금 저 과정을 한번 봐야 돼요. 저 부지가 옛날부터 언론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지거든요. 성수동이면 어떻게 보면 도시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삼표 레미콘 부지가 있어요. 그럼 레미콘 부지에는 지금 레미콘 차량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도 많고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현대차그룹, 서울, 삼표 이게 3자가 이 땅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사느냐면 일단 중요한 거예요. 현대자동차 부사장이었잖아요. 그건 잠시 후에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일단 증여 문제부터 좀 한번 의견을 주시죠. 그래서 그게 예. 한 달 전에 이걸 사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이거 이전 협약을 맺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딱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실거주 문제가 되는데 지금 증여에 관해서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부동산이 폭등하죠.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습니다, 여기를. 예. 그러면 그냥 본인이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어떻게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기 하루 전에 이걸 증여를 하냐는 거예요.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묶으면 정말 하루 전이에요? 그렇죠. 증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알기 때문에 부랴부랴해서 부담부증으로 넘긴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과정에서 그다음에 그 어떤 시세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또 그 이전에 토지 허가 구역으로 맺기 전 하루 전에 예. 지금 공군에서 제대하는 한 달만 있으면 제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20대 아들에게 이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면 또 거기에 실거주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여도 안 되고 또 실거래를 실제로 거기서 주거를 해야 하는데 이런 걸 다 피할 수 있게 지정되기 전날 이걸 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사전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은 이거 뭔가 있다. 더군다나 현대차 그룹과 관련이 있는데 현대차 부사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야, 하루 차이. 그래서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만약에 공 후보가 군에서 제대하지도 않은 20대 초반 아들에게 그날 30억대 건물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그날 밤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증여를 할 수가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대단한데요? 김용주 의원님,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하루 차이인데.
그것은 뭐 정보력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정보력? 아빠 찬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공 후보는 그 규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네.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뭐 신의 한 수죠.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이 사실을 모르면서 하루 전에 했다는 것은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인간이 아니문이다. 슈퍼 후먼이죠. 예. 예. 왜냐하면 모르고도 하루 전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 천운이 따른 겁니까? 그럼요. 뭐 천운이 아니라 천운을 가진 분이죠. 천운을 가진 분이다. 저는 그 얘기보다는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여야 후보의 저러한 부도덕한 사항, 그러니까 실제로 정여세를 제대로 냈느냐부터 국민의 감정에 공감대에 맞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전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걸 법제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회 사무처가 하든 중앙선관위가 하든 국회의원 후보가 말하자면 예비 등록을 시켜놓고 예. 각 당이 그 국가기관이든 뭐 그게 법무부든 뭐 선거관리위원회든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자기 당에 다시 고시해주는 제도가 있어야만 저 문제가 된다. 또 하나는 정당인으로서의 자기가 언제 입당했냐. 최소한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정당에 입당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꼭 1년이 아니라. 왜 저런 문제가 생깁니까? 영입 인사들 아무 검증 없이 바로 엊그저께 현대자동차 있다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영입했다고 박수치고 나오니까 저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후보 등록까지 다 돼놨는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예. 후보다움이 없는 거예요. 공직자로서의 그런 어떤 심령과 행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미국처럼 아예 6개월 정도 전 정도의 각 정당이 국가기관의 후보를 우리 당은 화성에 이런 후보를 낸다. 그래 놓고 최종 등록하기 전에 검증해야 된다고 봐.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런 후보는 공직선거에 나올 만한 태도가 안 돼. 그럼 사실은 뭐 우리 당은 상당히 문제가 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저런 부분이 반복돼요.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했습니까? 윤리적인 판단을 비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국회의원 당선된다고요. 네. 자, 물론 아직 총선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나온 때문에 건 아니지만 당선 여부에 대해서는 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이든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공 후보는 규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규제 하루 전날 아들에게 20대 초반 군 제대도 하나 아들에게 30억대 건물을 물려줄 수 있었느냐라는 것도 문제인데 현대차 사장 출신의 공 후보가 이른바 현대차 그룹의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애초에 저 성수동 땅을 헐값에 산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대목인데 이른바 현대차 부사장 찬스 아니냐. 아까는 아빠 찬스, 이번엔 현대차 부사장 찬스. 2017년 6월 현대차 부사장일 때 성수동의 그 땅과 건물을 11억 8천만 원에 삽니다. 그런데 4개월 뒤에 불과 현대차 계열사가 근처 공장 이전 협약을 발표해서 성수동의 그 땅이 급등을 합니다. 대단하군요. 4개월 차이. 대단하군요. 현재는 30억대의 시세가 껑충 뛰게 됐습니다. 요 동네가 우리 진수희 장관님 현역 지역구인데 현역 시절 지역구인데 요 동네. 요 성수동 요 동네 잘 아십니까? 제가 저 지역구일 뿐만이 아니고 제 사는 데가 서울숲 근처. 그렇군요. 지금 아파트예요. 거주지. 그러니까 저 지역을 너무 제가 잘 알고 늘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그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막 폭등할 그 무렵에 왜 마용성 굉장히 그 급등한 핵심지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 성수동의 저 지역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저는 증여세 관련한 문제보다 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요.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저 삼표 골재가 문제가 많아서 그 주거 환경을 너무 악화시키는 문제가 많아서 오랜 동안 그 성동구 주민들이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던 터였는데 마침 박원순 시장 재직 시절이니까 2017년
7월에 사자 간의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 사자는 서울시 성동구, 그다음에 삼표골제, 그다음에 저 그 삼표골제 부지의 소유주가 현대제철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자 간에 이제 이전하자라고 이제 협약을 발표를 한 게 2017년 7월이었는데 아, 그러면 한 달 한 달 전에 매입 시점이 한 달 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현대차 어허. 계열사가 이 그 근처 공장들 이전 협약 발표는 이제 4개월 뒤였지만 사자 간의 협약 아까 사자 협약은 한 달 한 달, 그러니까 7월이니까 사자 협약 한 달 전에 공교롭게 저 땅을 산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저거를 그 알고 있지 않는 상태고 한 달 상관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게 매우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증여세야 뭐 세금도 예. 다 냈다고 하니까 뭐 20대 우리 청년들 사이에 그 뭐 절망감 이런 걸 더 주고 위화감 주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 국민 정서법 위반한 거는 문제지만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저거일 것 같고요. 저거는 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하는 의심은 이거는 저는 선거 끝나고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장 이전 한 달 직전에 저 땅을 샀고 토지거래 규제 하루 전에 증여한 셈이 된 겁니다. 한 달 전, 하루 전 진수 의원님 말대로라면 아니 그 저기 증여한 거 있잖아요. 네네. 증여한 시점도 그게 뭐가 그리 급해서 지금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군복무하는 시점에 했다는 거가 바로 규제를 네. 의식한 알고 한 게 아니겠냐는 것도 예.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자, 이때 공영 후보의 해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 후보 해명입니다.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여부를 알지 못하고 우연히 하루 전에 증여해줬다 해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자 정보도 나는 몰랐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억지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이 더 큰 문제다라고 운을 떼신 게 바로 이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인데 진수희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4개월 전도 아니고 사자협약, 공장을 이전하기 사자협약 발표, 협약하기 한 달 전에 이 땅을 탁 사들였는데 공보는 지금 몰랐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은요, 공장이 이전한다는 그런 이야기 소문이 수년 전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수년 전부터 나왔으면 이 땅값이 올랐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현실화가 안 되면 오르지 않아요. 그냥 소문만 있다서 바로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 수년 전이 아니고 뭐 더 오래 전부터 삼표 레미콘이 너무나 성수동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옮겨야 한다는 얘기는 수없이 더 오래 전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땅을 옮길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사버리면 안 옮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해보는 거죠. 투자의 어떤 명분이 없고 수익을 얻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딱 샀는데 한 달 후에 협약이 체결됐는데 그냥 협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죠. 그냥 뭐 운이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른 내부 정보를 누구 제3자, 3자에서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이 현대그룹 땅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현대 임원 아닙니까? 현대차 부사장. 그렇죠. 그러면 계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원회의도 뭐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뭐 다리 건너서 알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대그룹 자체에서 어떤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한 달 전에 곧 삼표레미콘 이전인 된다는 협약을 맺게 된다는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제 부랴부랴 산 거죠.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 정확하게 산 다음에 협약이 맺어졌고 그 다음에 산 뒤로 4개월 후에 정식 최종 계약이 딱 체결된 거예요. 예, 발표까지. 그러면서 이 다가구 주택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현 시세가 아니고 공시가로 인해서도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종의 이제 절세 목적인데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오르기 전에
매도를 하면 오기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증여한 시점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거든요. 어쨌든 예. 그런데 이제 증여 이거 너무 오르다 보니까 토지 허가 거래구역으로 묶여버리면 증여도 못 하고 나중에 값만 올라올 수 있으면 이제 증여의 기회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볼 때는 판단을 증여로 돌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증여 시점이 어떻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증여가 불가능한 시점 하루 전에 증여를 하게 됐느냐? 그러면 산 것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고, 그다음에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증여한 것도 뭔가 어디서 소스를 받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김광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진수희 장관, 김광선 변호사님 두 분은 이건 내부 정보 이용이 의심된다라는 견해 밝히고 이에 대해서 공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 지역에서 같이 맞붙고 있는데 이렇게 SNS에서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저렇게 30억짜리 주택을 절묘하게 줄 수 있겠느냐라며 비판을 했고요. 여당에서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찬 선대위 대변인 이야기인데요. 2030 젊은 세대에게 큰 박탈감을 줬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투기 전문가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공 후보의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몰랐다는 해명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인근에서 현대차발 부동산 호재가 생긴 것도 단순한 우연입니까? 20대 아들은 30억 원대 벼락 부자가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2030 세대에게는 박탈감을 남겼습니다. 정말 공 후보 해명대로 몰랐다면 김유정 의원님 그 인생에 있어서 저렇게 절묘한 천운이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몇 번이나 따를까 싶은데 연속적으로 따랐네요. 땅을 살 때도 증여를 할 때도. 그러게요. 아마 국민들이 이 지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나한테는 왜 이런 운이 따르지 않지? 저런 운이 왜 나에겐 네, 없을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제 해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설사 그게 정말 우연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이건 매우 심각한 이반 상태를 가져올 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한 이유가 은퇴 후에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군대 가 있는 아들한테 이거를 규제되기 하루 전날 이렇게 증여했다는 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화성을에 출마한 이유가 그 지역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소구력이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평균 나이 34세로 가장 젊은 지역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벨트로 이어지는 용인 화성.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을 했던 건데 공룡훈 후보도 뭐 청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은 박탈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특히 청년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증여는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뭔가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당에서도 조금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자, 공 후보의 해명은 다 몰랐다는 겁니다. 우연히 겹친 것이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서 또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재산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지점입니다. 4년 만에 15억이 증가했다라며 이 대표가 지난 4년 전 3억 8천만 원이었는데 22대 때는 19억 2천만 원을 했는데 4년 만에 10억 4천만 원이 증가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5년간 4천만 원만 냈다라며 한 7, 8억은 내야 됐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김용주 의원님, 이른바 약간 맞불성 의혹을 제기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맞불 의혹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의혹이 있는 것은 또 의혹이 있는 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럼요. 지금 현재 그런 15억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그 지난 4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월급을 받는 직장인 역할을 해왔는지, 또 그런 어떤 15억 증가에 대한 내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얘기처럼 만약에 코인을 통해서 뭐 부를 획득했다. 그랬으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제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하면은 그 돈은 그대로 자기 계좌에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가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15억 벌었다는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왜 세금이 적은가에 대한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 어떻게 4년 만에 15억을 벌었냐? 예. 그리고 또 그 뭐 항목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세금을 1억을 내야 될지 2억을 내야 될지 그런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감정 아까 말한 대로 월급쟁이가 그 기간 동안에 15억을 벌었다면 얼마를 냈겠습니까? 그렇죠. 무진했겠죠. 매덕을 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즉 공영은 후보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국민의 일반적인 어떤 네. 법 감정이라든지 세금을 내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해명을 좀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0대 아들이 아빠 찬스로 30억대 건물주가 됐다. 그런데 그 땅이 10억대에서 30억대로 껑충 뛰었는데 이 현대차가 갖고 있었던 땅과 이전 정보를 내부적으로 미리 안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겹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